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브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시작하고 포스트시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죠. 어제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 프레노 발데즈랑 스쿠발의 대결이었으니까 에이스 대결이었는데, 근데 휴스턴은 발데즈가 무너져도 이제 오늘처럼 헌터 브라운이 나올만 하고, 3차전에도 아마 키쿠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제 로네 브랑코를 썼기 때문에 뎁스로 만회할만 하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디트로이트가 선발진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2차전이 원래 저는 카리노 몬테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뭐 홀튼 쓰고 이러고 있는데, 불펜데이로 디트로이트가 나름 성공을 하긴 했지만은 휴스턴 상대로도 가능할 것이냐, 이런 점들은 조금 고민거리일 것 같긴 합니다. 뭐 캔자 대 볼티모어는 원래 캔자시티 불펜이 시즌 내내 굉장히 별로였는데, 포스트 시즌 근접을 하면서 제가 몇 번 최근에 캔자 불펜들 상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다. 어제도 다 틀어 막았었고. 반면에 볼티모어, 제가 이제 볼티모어가 지난 시즌에도 그랬었고, 리그도 굉장히 잘했어요. 페넌 트레이스를 굉장히 잘했는데 포스트 시즌 가가지고 텍사스한테 3대0으로 닦였다. 그 원인은 선발진의 부진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번즈랑 애플린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번즈가 직전 경기를 8이닝을 먹어주면서 1실점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졌다. 빠따가 일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볼티모어의 빠따 흐름이 나아졌을지 이런 것들 살펴야 될 것 같고, 저는 미러키 대 매치 경기는 미러키가 완전 1차전에 올인을 했어요. 일단 프레디 페랄타를 조금 못하니까 5이닝을 채우기도 전에 3실점을 해가지고 내려버렸고, 근데 그 대신에 올렸던 이제 필승조 페이엠스도 실점하고 에런 애쉬비도 또 실점하고, 거기다 결국에는 원래 좀 선발로도 쓰임새가 있었던 시발레를 그냥 소모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미러키는 사실 1차전에 올인 전략이 실패를 한 거라고 봐야 된다. 그 미러키를 털어먹은 매츠, 지옥의 불구덩에서 살아났고 경기력이, 팀 분위기가 아주 훌륭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애틀랜타 대 샌디에고는 가장 좀 원사이드했던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시작도 전부터 샌디에고는 마이클 킹이라는 최근 뭐 한 14경기, 15경기씩 아주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어제도 잘했었죠. 근데 이제 애틀랜타가 아무래도 더블헤더도 치르고 세일에 급한 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발진이 오롯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었고요. 어제도 뭐 이제 AJ 스미스 쇼버, 올 시즌 선발 경험도 별로 없는 이런 좀 신인급 투수가 그런 애가 나왔었고, 뭐 브라이스 엘더라든지 아니면 이안 앤더슨이 2년 만에 등판을 할 거다, 이런 조금 실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어제 경기는 너무 마운드 차이가 확인했었고, 또 이제 롱맨도 많이 썼거든요. 제시 차베즈라든지 뭐 버머라든지 이런 애들을 많이 써가지고 애틀랜타가, 저는 오히려 불펜 소모도도 꽤나 있어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샌디에고가 빠따가 어제 엄청 터진 건 아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애틀랜타 입장에서 희망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어제 경기들을 한번 쭉 요약을 한번 해봤었고요. 포스트시즌 내내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제 보여드렸었습니다. 작년의 스코어 정리인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오바가 많이 터질 때도 있었고, 다만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전부 2대0, 2대0으로 다 끝난 경기였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점차 경기가 7번으로 생각보다 적었고, 연장도 한 번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관찰이 된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 좀 알고 있으면은 흐름상으로 뭐 언더오버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자, 첫 경기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휴스턴의 장점은 선발 뎁스거든요. 디트로이트에 비해서는. 디트로이트는 스쿠바를 보유했지만은 스쿠발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선발 자원이 거의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팀을 지탱해줬던 게 뭐 타이 매든, 오늘 나올 만한 이제 브렌트 허더, 이런 친구들이 좀 오프너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긴 이닝을 먹어주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랬었거든요. 오늘도 일단은 디트로이트는 타일러 홀튼을 오프너로 씁니다. 홀튼이 원래는 그냥 일반 불펜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멀티 이닝을 많이 먹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한 거, 홀튼을 오프너로 썼을 때는 17이닝 동안 3자책밖에 없어요. 시즌 방어율도 2.1군가로 굉장히 훌륭한 편이기도 하고, 홀튼 다음에 리즈 올슨을 쓰거나 그 이후에 뭐 다른 선수들 뭐 쓰겠죠. 디트로이트의 불펜은 굉장히 철벽인데, 좀 이제 보일만한 거는 어제 디트가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휴스턴이 이제 마지막쯤에 8, 9회쯤에 디트로이트의 불펜한테 조금 잘 쳤거든요. 사실 경기도 이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기 전까지 휴스턴이 안타 한 방만 나오면 이거를 좀 동점까지는 맞출 수 있는 그런 경기였었고, 역전주자까지 출루를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나 휴스턴이 저력은 있다. 제가 어제도 휴스턴의 전성기를 이끈 감독 AJ 힌치 감독이 디트로이트의 감독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서의 이런 좀 디트로이트가 경험이 모자란 부분도 채워줄 수 있을 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사실 어제는 디트로이트의 이런 압도적인 마운드 운영이 좀 혜택을 많이 본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그래도 헌터 브라운 6이닝 2실점 2실점의 상징 같은 선수죠. 올 시즌에 뭐 최근에 한 번씩 자빠진 적이 있긴 해요. 오클랜드한테 막 5이닝 5실점 하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제가 어제 프레임 발디즈를 얘기를 할 때도 요즘에 구속이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금 떨어지고 있어갖고 말미의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헌터 브라운은 사실 뭐 마지막에도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휴스턴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에서의 경험도 엄청나게 많은 팀이기도 하고, 또 홈인데 2대0으로 무난하게 탈락하는 그림, 어제는 스쿠바한테 씹혔다 치고, 저는 오늘은 그래도 휴스턴이 조금 해볼만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휴지 승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볼티 대 켄자. 어제 볼티모어는 작년에 디비전 시리즈에서 3대0을 당했을 때 본인들의 약점이었던 이런 선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영입한 그 코빈 번즈가 8이닝 2실점을 했는데도 졌거든요. 1대0으로 게임을. 그래서 내일도 영입생인 애플린이 나와. 애플린도 볼티모어 이적 이후에 9경기 동안 2.60으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원래도 제구력 하나는 알아주는 선수고. 근데 이제 마지막 게임 양키스전에서 4.2이닝 동안 3실점을 했는데, 특히 이제 볼넷이 5개나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난 이거는 애플리는 사실 이렇게 오볼렛을 한 경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정도로 커리어 내내 꾸준한 이런 볼렛을 보여줬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냥 한 경기에 한 번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경기 때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일단 애플린이 못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상대가 하필이면 루고입니다. 루고는 올 시즌에 200이닝을 넘겼어요. 물론 시즌 막바지 들어가지고 막 7이닝을 먹으면서 무지막지하게 한 경기도 있고 하긴 한데, 기복이 있다는 거. 7이닝씩 먹어주면서도 막 중간중간에 4이닝 8실점, 5.1이닝 6실점, 4.2이닝 4실점 이런 경기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요즘에 루고는 100% 믿기는 조금 어렵긴 하다. 근데 이제 좀 괜찮게 하는 날, 특별히 대단하진 않더라도 괜찮게 하는 날에는 7이닝 2실점, 막 7이닝 2실점 이상을 기대해도 될 만한 선수예요. 과연 그런 것들이 포스트 시즌에서 나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제의 매치업이었던 레이건스도 빡세지만은, 레이건스는 약간 그 이제 구위라든지 그런 것들로 압도를 한다면 루고는 기가 막힌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사실 애플린이나 루고가 약간 좀 비슷한 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이런 양상이라면 오히려 저는 루고의 체급이 조금 더 앞선다고 봅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저는 또 한 번 언더게임을 보도록 할게요. 볼티모어는 팀 배팅이 안 돼. 진짜 이제 홈런을 위해 태어난 팀 같은데, 루고가 사실은 올 시즌에 206이닝 동안 피홈런이 16개면은 굉장히 훌륭한 수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물론 루고가 안 좋은 날, 요즘처럼 기복이 있는 날, 그때 걸리면은 볼티모어가 1대1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지금 빠따적으로 볼티모어가 좋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또 한 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거, 최근에 캔자시티의 이런 불펜들이 전부 다 이제 자책점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물론 이게 좀 시즌 막바지고 아주 최신 건 아닌데, 어제도 캔자 불펜이 다 틀어 막았었어요. 아마 이제 부비치랑 뭐 이런 애들 나온 것 같은데, 캔자시티 불펜이 정규 시즌에는 굉장히 별로였었다. 하지만 그때 못했던 친구들 많이 좀 이렇게 물갈이를 하고, 요즘에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건데,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받을만 합니다. 캔자시티는 좀 짠물 야구 이런 것들이 돋보이고 있고, 원래도 캔자가 한때는 장점이 또 빠따였잖아요. 요즘에는 빠따는 안 터지고 있기는 하다. 최근에 아마 10경기 동안 정규 시즌 막바지에 타율이 166으로 엄청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오늘도 언더게임, 그리고 좀 이렇게 한점차 게임 같은 것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또 한번 그 정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의 승리를 보기에는 캔자가 사실 배당도 그렇고 좀 괜찮게 보이긴 한데, 함부로 누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캔자시티의 승이나 뭐 한 점 차? 이런 쪽으로 보고 싶네요. 언더라든지. 다음 경기 미러키 대 매치 경기. 제가 아까도 미러키는 1차전 올인이었다. 일단 프레디 페랄타가 별로 못했었고요. 에런 시발레까지 쓰고 필승조까지 뭐 들이붓고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몬타스가 선발로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몬타스가 그렇게 신임이 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러키 이적 이후에 괜찮았어. 9경기 동안 3.5로 올 시즌 평균치보다도 좋았거든요. 근데 막바지 3경기 동안 5.2이닝 3실점, 2.2이닝 8실점, 4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실점이 너무 많았고, 3경기 동안 12실점, 이닝만큼 실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홈런도 6방이나 허용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몬타스 현 시점에서는, 특히 시즌 막바지 때는 좋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냥 지금 매치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머나야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선발이죠. 어제 세베리노는 사실 매치 입장에서는 조금 어설펐어. 약간
최근의 기록들도 그렇고 매치의 선발진이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저는 못 믿어온 게 세베리노라고 봤거든요. 근데도 그 경기를 가져갔고 오늘 경기 머나야가 나온다.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물론 마지막 경기 3.2인 5실점으로 실망스럽긴 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11경기 동안 2.63에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고 피홈런도 졌고 땅볼 투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았었고 특히 이닝 히팅 능력 7이닝을 7번 먹고 6.2이닝 7이닝에 딱 아웃카운트 하나 모자란 거죠. 이것도 3번이나 먹으면서 이닝 히팅이 미쳤다. 이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준 선수라면 확실히 몬타스보다는 머나 쪽에 손을 조금 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내일도 저는 이제 늘 포스트 시즌은 선발 노름이 특히 와일드 카드는 선발 노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선발로도 매치가 앞서는 경기고 빠따 분위기도 매치가 훨씬 나았습니다. 어제도 몰아치기도 그랬었고 특히 아마 5회였나? 그때 2사 이후에 아마 5득점 쓸어 담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매치가 진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그런 느낌이 난다. 저는 매치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미러키는 이번에 와카에서 작별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뭐 매치 쪽으로 좋게 보고 그리고 오바도 생각이 드는데 오바 보는 거는 사실 어제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는 해. 저는 매치의 공격상으로는 페레타도 뚫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베리노 기본적으로 요즘에 실점이 많다. 이런 것들이 베이스였는데 지금 미러키에 빠따? 나쁘진 않아요. 발야구도 되고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진로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머나를 뚫을 수가 있냐? 미러키의 공격력으로 머나를 뚫기가 사실 좀 애매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오바 쪽으로 7.5 정도면 오바 볼게요.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샌디에고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머스그로랑 프리드가 붙습니다. 이거는 사실 머스그로보다 잘해요. 복귀 이후에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전에서 한번 커터의 구속이 많이 떨어져서 4.1이닝 동안 피홈런을 3방이나 맞았던 홈런 맞은 공이 전부 다 커터였습니다.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 괜찮았다. 그 이런 힘들었던 경기 이후로 3경기 동안 전부 6이닝 이상을 먹어주면서 괜찮았거든요. 실점도 자책점도 2점밖에 없었었고 머스그로브는 부상 이후에 좋은 폼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와중에 맥스 프리드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프리드를 얘기를 할 때 글쎄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사실 그전만큼은 아닌 것 같다. 볼넷도 많아지고 피홈런도 조금 늘고 이러면서 부상 때문에 이런 좀 고생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거를 비웃기라고 하던 최근 8경기 일단 성적이 매우 좋고요. 마지막 켄자 둘 다 이제 포스트시즌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경기였는데 켄자 상대로 8.2이닝 무실점 3피안타 아주 훌륭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4일 쉬고 등판하는 거라서 이 프리드도 사실은 그 좀 휴식일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을 바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선발 투수들이 5일 정도 쉬고 그러고선 등판을 하는데 4일 쉬고 등판하는 거라서 살짝 이게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해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프리드는 뭐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보였던 투수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직전 경기가 너무 훌륭했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샌디에고가 직전 경기도 빠따적으로 아주 애틀을 압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직전 경기는 애틀랜타가 너무 선발 쪽에서 불신이 컸다. 그래가지고 샌디에고를 좋게 봤는데 오늘 경기는 프리드 정도면은 견고한 편이고 직전 경기 샌디가 빠따로 애틀을 눌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나는 진짜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아. 두 선수 모두 다 잘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게 애틀랜타가 이거는 1대1을 맞출만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제보다는 프리드가 확연하게 나은 선발이라는 거고 저는 이번에도 이 경기도 언더 그리고 애틀랜타 사이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한번 살펴볼게요. 첫 경기 지로나 대 페예노르트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로나는 이제 그 시티그룹 맨시티의 위성 구단 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라리가에서의 파라는 정말 역사에 남을만 했다. 되게 뭐 그런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상 지금 라리가의 3인방 바르시아, 레알, ATM 제외하고 다른 팀이 뭐 이 정도 승점을 올린 게 처음이었다 이런 기록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무튼 이제 뭐 도우비크나 알레이스 가르시아는 팔았고 사비오나 코우토는 맨시티에 반납을 했죠. 그래서 핵심급들이 죄다 떠난 지로나긴 하다. 물론 지금 스쿼드도 라리가 내에서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그냥 비단 이렇게 성적이 별로예요. 그냥 2승 3무 3패로 시즌을 시작을 하면서 좋지가 못합니다. 작년 같은 맛은 확실히 없는 지로나인 거고 근데 이제 반면에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레버쿠젠한테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전반에만 4대0이 났고 저는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멕시코산 공격수 산티 히메네즈의 망조가 크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상당히 골 가문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페예노르트의 성적 자체는 이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안 터졌을 때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여기 보시면 올 시즌이 이렇게인데 지금 시즌 시작부터 무승부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작년 이제 이맘때 작년 성적을 보면은
그냥 대부분 이렇게 승리 일색이거든요. 페이노르트가 한마디로 작년이랑 비교해가지고 지금 페이노르트의 폼이 정말 좋지가 못하구나 이런 것들이 관찰됩니다. 시즌 초반도 페이노르트가 그래도 자국 내에서는 이제 아약스의 자리도 좀 넘었다고 봐야 되고 PSV 바로 다음 가는 팀인데 무승부도 엄청 많고 해가지고 좀 별로예요. 물론 이제 지로나나 레버쿠젠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페이노르트가 챔피언스리그의 체급 자체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제 생각이고 지로나가 뭐 작년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로나의 승리라든지 뭐 햄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샤우타르 대 이제 아탈란타 경기 한번 볼 텐데 자 뭐 샤우타르는 작년에도 챔스에서 3승 3패를 했거든요. 그 조가 그래도 조금 힘든 조였어. 바르시아 포르투가 있어가지고 이제 직전 경기 볼로냐 원정에서 무승부를 캤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이탈리아 팀을 만나는데 그 경기는 물론 샤우타르가 PK 찬스가 있긴 했지만은 사실 볼로냐가 이길 만한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우크라이나 팀들 샤우타르라든지 키예프 이런 팀들이 핵심급 자원들이 혹은 우크라이나 국대급 레벨의 자국 선수들이 다른 리그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뭐 전쟁 탓인지는 몰라도 이게 좀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기도 하고 저는 현 시점에서는 이 볼로냐보다는요 오늘 만나는 아탈란타가 조금 더 이기기 어려운 상대인 것 같기는 하다. 여기는 뭐 샤흐타르의 홈으로 돼 있지만 이 경기도 또 중립구장에서 펼쳐지거든요. 독일의 그 겔젠키렌 이렇게 좀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볼로냐보다는 아탈란타가 이기기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이제 바로 직전 리그 경기에서 볼로냐랑 아탈란타가 붙었거든요. 볼로냐 홈이었는데 이게 1대1로 비겼잖아. 근데 이제 골 기대값 XG상으로는요. 볼로냐가 0.10, 아탈란타가 2.03으로 내용상으로는 아탈란타가 훨씬 더 많은 찬스를 만들었고 이겼어야 경기였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던 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샤흐타르가 볼로냐보다는 아탈란타 상대하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아탈란타가 잘 풀린다면은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를 못 볼 것도 없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아탈란타도 굉장히 팀이 많이 흔들려요. 특히 수비 쪽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요즘에는 뭐 지금 딱 그냥 성적만 봐도 그렇죠. 코모한테까지 지고 이러면서 팀이 좀 흔들리고 특히 수비가 문제인데 저는 그런 것들 치고는 배당이 너무 별로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탈란타에 쓰면 못 볼 건 없지만은 배당이 너무 별로여서 그냥 언더 정도? 샤흐타르가 잘 버틸 가능성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스톤빌라 대 바이에른 뮌헨 한번 볼 텐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아스톤빌라는요 올 시즌도 4등 정도로 괜찮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홈에서 막 15연승 달리고 리그 2위까지인가 3등까지인가 막 찍고 하면서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절 포스는 아닌 것 같다. 뭐 시즌 초반 기세가 괜찮긴 하고 또 에메리 감독의 사위 본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직전 이제 입스위치한테도 졸전 끝에 무승부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핵심급인 뭐 맥긴이라든지 그리고 민스도 엄청 오래 누워있는데 이런 친구들의 이탈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보면은 직전 경기 리그에서 레버쿠젠이랑 비겼는데 근데 그 경기도 이제 골 기대값상으로는요 1.32 대 0.07로 완전 일방적인 경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뮌헨의 경기력 자체는 레버쿠젠을 압도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콤파니 감독이 벌리에서 원래 작년에 있었을 때는 수비가 안 되는데 점유율 축구는 해. 그래서 좀 지배적인 축구를 하려고 해. 근데 이게 좀 안 맞는 옷이었단 말이야. 벌리라는 팀의 체급상으로는. 근데 뮌헨에 오니까 날아다니고 있다. 이런 좀 아무래도 패배 색깔이라든지 이런 지배적인 축구 이런 강팀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뮌헨이 지배적인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리고 뮌헨이 제가 여기도 화면 하나 띄워놨는데 보면은 뭐 딱히 지금 최근 성적 자체는 썩 훌륭할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막 연승 달리고 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그 조별리그가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노가웃 토너먼트 이전 단계가 있긴 있잖아요. 그거랑 좀 대조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제 2017-18 시즌 이후로 그 조별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한테 0대3으로 패배한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뭐 직전 경기 9대2로 대승을 거뒀던 그 자그레브전 포함을 해가지고 조별리그에서만 41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37승 3으로 승리 빈도도 상당히 높고 작년에 이제 한번 코펜하겐한테 이렇게 0대0으로 비긴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41경기 중에 유일한 무득점 경기였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 무승부로 그 전까지는 조별리그에서 17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깨지기도 했다. 무튼간에 지금 조별리그에서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챔피언스리그 초기 단계에서는 뮌헨만한 팀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원정인데 조별리그 원정에서도 20경기 연속 무패 행진 18승 2무 9연승을 달리면서 아주 이런 기록상으로도 뒷받침되는 측면이 많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제 아무리 빌라여도 뮌헨한테 될 정도는 아니다. 뮌헨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벤피카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사실 벤피카가 이제 종종 뭐 8강도 찍는 팀이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어려운 조에서 3등에 그쳤다. 그리고 뭐 이제 네베스라든지 네레스, 레오나르도 이런 인재들도 맨날 팔아제끼고 해가지고 팀의 체급은 맨날 낮아지고 있어. 그럼에도 거상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선수가 나오고 그러긴 하죠. 리그에서 이제 벤피카가 원정에서 첫 2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슈미트 감독을 잘랐다. 잘츠부르크에서 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로 유명했던 감독이죠. 그런 감독을 잘랐고, 어쨌든 간에 감독을 이제 교체를 한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4연승을 달리고 있기는 해요. 이런 면에서는 감독 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 보통 이제 감독이 교체됐다고 하면은 팀이 대단히 흔들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올 시즌에 뭐 여러 리그에서는 좀 이제 감독을 바꾼 것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벤피카도 그런 팀 중에 하나고, 다음에 이제 꼬마를 얘기를 해보면은 직전 꼬마는 이제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그랬지만은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 꼬마는 영입도 공격적으로 되게 많이 했지만은 특히 시메오네 감독이 초심을 찾은 것 같이 수비적인 축구가 상당히 좀 눈에 띈다. 수비 시에 이제 하프라인 밑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보통 이제 공수 간격이라고 하잖아요. 최전방 공격수와 최후방 공격수의 이런 거리를 타이트하게 좁히는 게 현대축구의 특성이거든요. 이거를 30m 내외로 유지를 하면서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모두 이 좁은 간격 속에서 다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래서 좁고 또 좁아.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 박스 중심 수비라든지 좁은 수비 블록 대형으로 토 나오는 수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좁다 보면 사실 역습에 굉장히 별로긴 한데 이제 꼬마에는 그리즈만 있습니다. 수비 후에 볼을 탈취한 이후에 역습을 할 때 동료들이 이렇게 올라갈 시간 동안 볼 간수를 해주고 또 올라간 이제 지점에다가 정확히 볼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링커로서의 역할은 그리즈만이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중원에는 또 이제 개싸움의 달인 데파울이나 뭐 코너 갤러거의 영입이 괜찮아 보이더라고. 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도 눈에 띄고 기동성 좋은 공격 사원들도 좀 우수한 것 같고, 이게 꼬마가 이러다 보면은 다득점은 몰라도 토너먼트 무대에서는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꼬마는 꽤나 기대가 됩니다. 작년보다도 더 기대가 되고, 직전 이제 마드리드 더비에서 르노르망이 뇌진탕 부상으로 좀 이제 이탈한 거 이런 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체급상으로도 그렇고 벤피카보다는 꼬마 쪽에 조금 그래도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큰 격차는 아닐 것 같다. 무승부라든지 뭐 꼬마의 햄무, 언더 이런 것들을 보긴 보는데 여기서 잘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꼬마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막연하게 원정 꼬마를 막 쉽게 보기는 어려워서 챔스에서도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다음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얘기해볼게요. 직전 경기 아주 이게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직전 경기 미넨한테 9대2로 참사를 당했잖아요. 후반전에 뭐 2골 쫓아가기도 했지만은 미넨이 후반전에 또 6골로 복수하기도 하고, 자 이날 케인이 페널티킥 3개를 포함해가지고 포트트릭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한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팀이 9골을 득점한 거는 신기록입니다. 바로 직전 경기에서 쓰여졌었고, 이 경기 이후로 자그레브는 감독이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9대2 경기에서 잘린 이후로 바로 다음 경기 리그에서도 4대1로 처발리기도 하고, 그 다음 경기 이제 컵대회인데 컵대회 이게 뭐 3부 리그 팀이더라고. 크로아티아에서도. 이런 팀들한테는 뭐 이겨야죠. 자그레브 정도면은. 리그에서도 한번 또 승리도 하고 해가지고 여전히 그나마 리그에서는 우승권 경쟁 중이긴 해. 자그레브가. 하지만 유럽 대륙컵에서의 경쟁력은 얄짤없다. 이런 게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나코는요 직전 바르셀로나한테 2대1로 승리를 했잖아요.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가 그 에릭 가르시아가 테오 슈테겐의 트롤링으로 10분 만에 퇴장을 당했다. 이런 크나큰 변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르시아가 한 점 따라갔잖아요. 동점 만들고. 다시 근데 그거를 따돌렸다. 모나코는 지금 리그에서 뭐 2위로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제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자카리아라든지 미나미노, 티로 켈러, 골로빈, 발로군 이런 좀 빅클럽에서 좀 망한 선수들이라든지 정당한 가치를 못 받는 선수들, 이런 애들이나 데려오는 좀 그런 망한 선수들 콜렉션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모나코의 가장 큰 장점 꾸준함이거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살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리그에서만큼은 리그에서 지금 18경기 동안 14승 3무 1패로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도 상당히 출발이 좋은 편이기도 하고, 자그레브가 저렇게까지 미넨한테 크게 털렸는데 모나코도 자그레브랑은 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런 중견급 클럽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뭐 모나코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릴 대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릴도 지금 5위 정도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전에 그 이제 2021 시즌에 리기앙에서 우승을 하면서 PSG의 이런 연속 우승을 끊었잖아요. 이제 좀 PSG를 위협하던 시기는 릴도 지났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합니다. 여전히
리기앙에서 4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고 있는 조나단 데이비드의 가치는 높긴 높아. 근데 2021 시즌에 같은 우승 멤버였었던 뭐 매냥이라든지 보트만, 밤바, 첼리크, 이코네, 조세, 폰테 이런 애들 대부분 다 떠나가고 데이비드만 남은 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좀 작은 규모의 클럽이 막 리그 우승도 하고 엄청 성공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런 좀 가치가 올라간 자산들을 팔았을 때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리기앙에서는 뭐 니스나 렌이나 엄청 흔한 그림이기도 하죠. 릴도 약간 그런 흐름을 밟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 레알 마드리드는 제가 요즘에 맨날 기록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무패 기록입니다. 무패 기록. 이거 중간에 있는 이렇게 빨간색은 패배인데 클럽 친선 말 그대로 이제 비공식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하고 올 시즌도 일단 무패 행진으로 쭉 이어지고 있고요. 클럽 친선 말고 지난 시즌도 막바지 때 전부 다 이렇게 패배가 없었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진 적이 있는데 이거는 연장전에서 패배한 거라서 우리 같은 토토인들은 이런 것들은 패배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쭉 이어진 거 상으로 가장 마지막 패배가 언제냐? 23년 9월 25일. 작년 시즌 초반입니다. 꼬마한테 이렇게 원정에서 패배를 했던 거고 그 이후로 레알은 지금 51경기 34승 17무로 5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가 뭐 리그에서 기록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모든 대회에서 굉장히 강력하다. 물론 이제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혈투를 해가지고 체력 소모가 있긴 하지만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뭐 르노르망을 잃은 것도 아니고 저는 충분히 괜찮게 보여요. 이 경기는 그냥 체급상으로 릴 대 레알은 레알 쪽으로 보는 게 역시나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리버풀 대 볼로냐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리버풀도 연달아 이탈리아 클럽들을 만나는 편입니다. 직전 이제 AC 밀란전을 복귀를 해보면은 공중전에서 일단 압도를 했었어요. 코나테의 골이라든지 이제 반다이크의 골도 있었었고 사실 운만 조금 더 따랐으면은 이 경기는 살라가 한 두어 골은 더 넣었을 것 같아. 0점이 약간 아쉽다든지 매냥의 선방이나 이런 거에 막혔었는데 사실 리버풀이 굉장히 좀 압도를 했던 경기였었어요. 이거는 또 밀란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4-4-2 포메이션 쓰고 있는데 이때는 4-3-3으로 진짜 수비를 안 하는 라인업 사이드백도 엄청 올려쓰고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리버풀 같은 클럽한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처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적인 라인업을 짰던 밀란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역습팀한테 그야말로 호되게 당한 경기였다. 그런 거였는데 반대로 이제 그 볼로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모타 감독이 떠나고 나서 리그에서도 굉장히 쳐받고 있다. 제가 맨날 요즘에 세리아 분석할 때마다 볼로냐를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볼로냐는 홈에서는 거의 안 진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또 원정이잖아요. 안필드 원정에서는 살아나기 힘들 거다. 그나마 이제 지르크지의 대체자 산티아고 카스트로의 활약이 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아까 말했다시피 직전 경기 리그에서 이 볼로냐가 아탈란타한테 홈에서요 1대1로 비기긴 했는데 그 골 기대값상으로 0.10 대 2.03으로 진짜 졸전이었거든요. 0.10 대 2.03이면 그야말로 원사이드한 경기였는데 그거를 겨우겨우 1대1로 비기면서 아탈란타도 운이 안 따랐고 졸전 끝에 겨우 비긴 경기였었다. 작년 볼로냐를 전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즌 세리아에서 챔피언스를 나갔던 볼로냐는 잊어주시고 저는 이 경기는 무난하게 리버풀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화면에도 갖다 놨는데 리버풀이 보통 안필드 하면은 원정팀의 지옥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막 유의미하게 드러나진 않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볼로냐가 여기에 있는 뭐 꼬마, 아탈란타, 인테르, 레알 이런 팀들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대등한 경기라고 보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올 시즌 꼬라지를 봤을 때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이프치히 대 유벤투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라이프치히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직전 유벤투스는 사실 PSV한테 손쉬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무실점 흐름도 있었었고 챔스 복귀 신고를 훌륭하게 했던 유벤투스인데 라이프치히는 저는 굉장히 빡셀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공격의 천병 올모를 바르셀로나로 이제 좀 거액에 팔긴 했는데 원래도 조금 이제 부상이 많은 선수였었고 대신에 지금 이제 시몬스라든지 오펜다, 세슈코 이런 차세대 공격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라이프치히의 정말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중원에도 이제 뭐 하드워커인 자이발트나 아이다라 라이프치히의 세계 맞고 속도감 있는 경기 운영이 눈에 띄는 클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홈에서는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까지 잡아냈던 경험도 있고 제가 옛날에 라이프치히 얘기할 때마다 원정에서는 비교적 이제 전적 자체는 괜찮지만은 챔피언스 리그 8강권 팀한테는 많이 닦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홈이기도 하고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올 시즌 성적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괜찮게 볼만한 것 같아요. 이제 유벤투스를 얘기를 하면은 모타 감독을 데려온 게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알레그리 감독 시절에는 뭐 리그에서야 단단하게 하고 이랬지만은 사실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저 정도 자원해가지고 이런 축구밖에 못하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모타 감독이 오고 훌륭한 축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만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유망주들도 엄청 많이 섞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베스트 멤버로 많이 임하고 있는 편이고, 바로 이제 직전 경기 제노아를 상대로 했을 때도 이 유일한 좀 유벤투스의 골칫거리가 블라호비치의 부진이었었거든요. 근데 블라호비치가 이날 2골 기록한 것도 그렇고 연계 작업도 훌륭했었고, 지금 이제 유벤투스가 리그에서 개막 후 6경기 동안 무실점이에요. 팀 내 최고 기록이거든요. 물론 챔스에서는 PSV한테 1실점을 해가지고 시즌 내내 딱 1실점만 기록을 하고 있다. 얘네들이 근데 문제는 또 이길 때는 3점이나 넣고 이기고 아닐 때는 빵점 비기기만 하고 요상한 흐름인데, 어쨌든 간에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고요. 칼룰루의 영입 같은 것들, 그리고 단일루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잘 먹혀들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리고 또 기록상으로 오늘 또 분데스리가 팀을 상대를 하는데, 대륙컵, 뭐 챔스나 유로파 이런 데서 4경기 연속으로 분데스리가 팀한테 클린시트로 승리를 하고 있다. 1920 시즌에 레버쿠젠 상대로 홈이나 원정에서 전부 클린시트로 이겼고, 2223 시즌에도 프라이부르크한테 전부 다 홈이나 원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무실점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배당상으로 나는 유벤투스가 프레받았으면은 누르는 게 맞다. 유벤투스가 사실 알레그리 감독 시절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는 되게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라이프치히 같이 이렇게 좀 강력한 체력과 이런 근성으로 승부하는 팀들, 이런 팀들한테 빡셀만도 한데, 근데 요즘에 유벤투스는 그걸 역이용하는 그림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유벤투스의 프렌이면은 프렌을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슈트룬그라츠랑 클럽 브리에는 이건 사실 유로파 리그에서나 볼 법한 매치업이고, 두 팀 다 직전 이제 직전 이 챔피언스 리그 보면은 얘네들도 브레스트한테, 슈트룬그라츠가 브레스트한테 2대1로 모가지를 썰렸고, 이후에 그 자국 리그에서도 좀 안 좋은 흐름이긴 하죠. 그 전까지는 슈트룬그라츠가 이제 잘츠부르크의 이런 좀 직관기를 끝내고 우승을 차지를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리그에서도 조금 안 좋은 흐름이고요. 이거는 브리에도 비슷합니다. 돌문한테 썰리고 난 다음에 겐트나 뭐 스포르팅 샬레로 이런 팀한테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도 둘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챔스에서 조금 더 많이 보인 쪽은 브리에이고, 브리에는 또 꼬마나 포르투, 레버쿠젠 이런 팀들을 잡아본 이력도 있는 친구들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트룬가츠는 21세기 처음으로 챔스 본선에 온 거다. 옛날에는 그 아마 2000년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왔었고, 지금이랑 그때는 또 포맷도 많이 달라요. 지난 몇 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7연패를 받던 슈트룬그라츠다. 물론 뭐 13년 만에 리그 우승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는 괜찮아진 편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많이 본 클럽이 조금 더 끌리긴 하죠. 근데 이게 클럽 브리의 배당도 되게 별로여가지고 별로 맛없는 경기인 것 같아요.